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프랑스의 항공모함에서 1,000명이 넘는 승조원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첫 사망자가 생기고 석 달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남동부의 한 해군기지. 방역복을 입은 군대원들이 소독 작업을 벌이고 해군 장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핵 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에서 승조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ls ont permis de détecter 1081 marins positifs au Covid-19. 1081. 북대서양에서 작전을 벌이던 드골호는 지난 10일부터 승조원 수십 명이 기침과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여 기지로 복귀한 뒤 승조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왔습니다. 58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 내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4,000명 늘어난 러시아는 누적 확진자가 3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1,90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전파 지역도 시베리아 등 러시아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Риски, связанны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эпидемии, по-прежнему еще очень высоки. 사흘 연속 하루 확진자가 500명 넘게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긴 일본은 오늘 한국의 확진 환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어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90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긴 건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99일 만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이 없어서 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무려 120만 명 넘게 늘었고 취업자 수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장들을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뜸한 서울 인사동 거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2달 가까이 손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이 없으니 월급도 주기 힘들어 직원들은 쉬게 하고 사장인 김 씨가 청소며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직원들은 제가 직접 하고 매니저들도 시간을 줄여서 일당을 최대한 줄이고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직원을 줄이거나 쉬게 하는 사업장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 사실 무급휴직이 아니라 정리해고하는 거죠. 안타까운 게 저희 집에서 나가서 다음 취직이 이어져야 되는데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은 숫자로 나타나 직업은 있지만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일시 휴직자가 160만 7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126만 명이 더 늘어난 건데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민 접촉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도소매 음식점업이라든지 교육 서비스업 쪽을 중심으로 일시휴직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20만 명 가까이 줄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이 길어지면서 휴직자들이 돌아갈 직장마저 폐업할 경우 고용지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상 실업자라고 봐야 되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악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사정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고용과 수출 등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초에 긴급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다 중요한 코로나 경제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4년 총선 압승 이후 국회 운영에 실패했던 열린우리당을 반면 교사로 삼겠다며 오만을 경계하고 신중함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현 총원 참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총선은 끝났지만 훨씬 더 중요한 코로나 경제 전쟁이 남아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동향을 늘 직시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때로는 정부에 제안하고 때로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압승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다 내부 분열과 여론 악화로 지지율이 급락한 열린우리당의 경험을 언급하며 신중과 겸손을 당부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걸 잘 반성을 해서 우리한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서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나중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업, 생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적인 일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요청했고 양측은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기로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끝납니다. 조금만 더 참자는 목소리가 높아서 정부가 한두 주 더 연장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확진자 50명,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 비율 5% 미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조건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시민 다수의 의견은 아직 이르다였습니다.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음 주부터 곧바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엔 이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나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걱정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로 꼽혔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전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고 있는 이 효과가 생활 방역으로 가면서 느슨해지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의견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강력한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종교, 유흥시설, 학원 등에 내려진 강제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저희가 집단 발병이 많이 보고됐던 그런 공간입니다.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더라도 이들 시설에서는 방역 지침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중대본에선 일단 앞서 부활절과 총선에 일어났을지 모를 감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최소 2주간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상황을 살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오는 19일 일요일 중대본 회의를 거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지난 1분기 마이너스 6.8%란 역대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생산 활동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책을 내놓고 있지만 관건은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초 베이징 도심, 거리엔 차량이 드물고 식당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은 닫히고 이동이 통제되면서 중국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所有的采购的原材料 配件进不来，当时内心是非常的着急。 이번 1사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통계 작성 이후 최악으로 사상 첫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공장은 가동이 정지되고 사람들은 소비를 멈춘 중국 전역이 사실상 셧다운된 충격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통제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중소기업의 84%가 생산을 다시 시작했고 중국 당국도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을 내놓으면서 2분기부터는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한은 물론 각 지역에서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쉬도록 하는 이른바 2.5일 휴무제를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 달 노동절 연휴도 닷새로 늘렸습니다. 坚持在常态化疫情防控中加快推进生产生活秩序全面恢复. 그러나 우한에서 1,300명에 가까운 코로나 사망자가 누락됐던 것이 공개되는 등 중국 내 코로나 통계와 관리에 의구심이 여전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생산이 재개된다 해도
상품을 수입해줄 미국, 유럽 등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양회에서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선 먼저 회복에 나서는 중국 경제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공존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 고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원격 수업을 할 땐 노트북이나 웹캠 등을 활용하는데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땐 렌즈를 가려두시기 바랍니다. 웹캠 해킹을 통해 사생활이 유출되는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보안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아기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 설치한 IP 카메라뿐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나 노트북 웹캠도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웹캠 작동을 꺼놔야 하고요. 기기의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또 해커가 피해자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깔아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의 첨부 파일은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고요.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해서 악성 코드 설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웹캠을 사용하지 않을 때 렌즈에 스티커 등을 붙여 가려두는 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